자, 지금부터 최주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지난주에 최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 공판 현장에 직접 다녀왔지요. 네. 자, 여러 증언들이 나왔는데 드루킹이 출석을 해서 여러 새로운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 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이것은 120일 만에 만난 김과 김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틀 전,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5번째 공판에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 씨를 법정에 내세웠습니다. 지난 8월 9일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모 씨는 사실 특검 조사에서 한 차례 대질신문을 통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후 120일 만에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을 하게 된 것인데요. 드루킹 증인신문의 핵심 쟁점, 다름 아닌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과연 참석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김 지사의 지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었던 킹크랩 개발자죠. 둘리 우모 씨는 김 지사의 산채 방문에 맞춰서 킹크랩 개발을 서둘렀다. 시연 당일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연습까지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김 지사, 이 드루킹을 법정에서 대면하기 직전에 바로 이 부분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진술을 사전에 서로 간에 이걸 맞춘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협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이 드루킹을 이용한 어떤 여론 조작 같은 거, 댓글 조작 같은 거 안 했다. 이 드루킹 일당이 자기들끼리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인데 드루킹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맞습니다.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스모킹건 굉장히 핵심 증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 핵심 쟁점에 대한 드루킹의 대답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킹크랩 시연회에 이 김 지사가 참여한 여부를 두고는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했다라고 전처럼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네. 킹크랩 시제품을 김 지사에게 시연을 했느냐라는 특검 측의 질문에 당연하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후에는 둘리 우모 씨와 킹크랩 작동 모습을 시연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큰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과연 정치인 허락 없이 진행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특검에게 목소리 높여서 반문을 던지기도 했답니다. 자, 저 드루킹 입에서 그런데 저 재판 당일날 대통령 이름까지 나왔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드루킹 김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운영하는 단체죠. 경제적 공진화 모임, 이른바 경공모를 알고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됐었는데요. 네, 경진화 모임은, 경인선 모임은 드루킹 김 씨가 운영을 했던 거죠.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김 씨가 운영을 했던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설명이 나왔던 겁니다. 특히 처음에는 이 경공모 하부 조직, 방금 말씀하셨던 경인선 같은 경우 인터넷 선풀 운동 단체로 유명하게 됐는데 이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을 하게 됐다는 것인데 김 지사가 어르신께서 경공모 발음을 어렵게 생각하신다. 발음을 좀 쉽게 바꿔보자라는 말을 자신에게 했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그래서 특검 관계자가 방금 말했었던 그 어르신이 과연 누구냐라고 말했었고 네. 드루킹은 당시 문재인 후보를 말한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드루킹의 진술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의 업무를 김 지사를 통해서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청와대에 대한 언급도 법정에서 수차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재판 중에 이 광화문이다라는 말을 드루킹이 반복해서 말을 하자 특검이 광화문이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드루킹은 광화문은 청와대다. 당시 문 후보가 이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긴다는 공약을 한 차례 내세웠었던 걸 언급하면서 네. 그렇게 불리기도 됐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둘이 사이가 좋았었을 것 같은데 120일 만에 이 법정에서 만났던 두 사람, 자, 분위기가 어땠나요? 한번 직접 보시기에 어땠나요? 네, 드루킹 김 씨 푸른색 수를 입고 법정 증인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 특검의 질문 또 변호인단의 질문하는 중간중간마다 이 김 지사를 삐끗삐끗 혹은 대놓고 쳐다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이 특검 측이 아닌 반대인 김 지사 측 변호인단에서 질문을 할 때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질문을 좀 똑바로 해달라.
이 진술을 거부한다라면서 굉장히 격양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김 지사는 김 씨에게 웬만하면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 드루킹과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네. 천장을 보거나 혹은 눈을 감고 김 씨의 진술을 곱씹는 표정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가끔씩은 이 변호인단과 필담을 통해서 이 김 씨 진술에 대해서 황당하다. 네. 저거는 좀 거짓말 아니냐라면서 이 답답한 심정을 비추기도 했다라고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으로 이 진실 공방 계속될 텐데 선거 어떻게 나올지 또 그때 또 최 기자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올라간 이것은 땡땡땡땡이다. 이거 뭡니까? 네, 정치권이 예산안 통과라는 굉장히 거대한 숙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 숙제 안에는 이 국회의원들을 웃게 만드는 본인들을 위한 숙제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두 번째 주제, 또 올라간 이것은 의원 세비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의원 연봉이 또 올라갔군요. 맞습니다. 의원 수당이 올라갔다는 건데 바로 핵심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 그러니까 국회의원 등의 수당 인상안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내년도 공무원 공통보수 평균 인상률 1.8%포인트 인상에 따라서 기본급 개념의 일반 수당을 663만 원 수준으로 있었던 것을 675만 원까지 낼 수 있도록 인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관리 업무다, 뭐 또 명절 휴가비 등도 증액이 되게 되고요. 차량 유지비나 유류대 등 명목 비용도 역시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모두 합치면은 1억 6천만 원 수준까지 된다고 하는데 네. 내년부터 이 정도 금액 받는 건 올해보다 2천만 원 정도 오른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상률로 따지면은 올해에 비해서 14.3%가량 올라갔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보다 높은 수치일 수 있습니다. 네. 연봉이 1년 만에 2천만 원 오른다. 그만큼 할 일을 하면은 사실은 얘기가 안 나올 텐데요. 자, 이렇게 2천만 원 올리는 거 매년 하던 인상에 따라서 올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대답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2012년부터 국회는 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자동 적용되는 의원 세비 부분을 삭감하겠다라고 하면서 5년 동안 세비를 동결했습니다. 네. 올리지 않은 것이죠. 나름 의원 특권을 내려놨다라는 취지에서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이 예산결산 소위심사에서는 이 차등 인상액을 꺾지 않고 그대로 처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의원들이 결정하는 의원들의 수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세비만 올렸습니다. 거대 양당은 자기들 밥그릇을 알뜰하게 챙긴 것입니다. 자, 거대 양당 비판을 하긴 했지만 이정미 대표 포함해서 여야 의원들 상관없이 다 세비가 내년부터는 1억 6천만 원 정도로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회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자, 외국에 꼭 본보기가 될 수 있을 만한 정치인들 좀 비교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멕시코 사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멕시카 대통령, 바로 오르바도르 대통령인데요. 지난 7월에 진행을 하게 된 신임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16년부터 대통령 전용기로 이 보잉 787 드림라이너를 사용하게 됐었는데, 그것을 최근에 매각하겠다라면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멕시코 정부가 2012년 2억 1,87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00억 원이 넘는 굉장히 큰 돈을 들어서 구입한 전용기인데 전용기를 팔고 나온 돈으로 이 가난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돕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결국 오르바도르 대통령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 승객들 사이에서요. 인항기를 타고 해외로 도착하는 모습, 해외로 이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네. 몸은 조금 불편해 보이지만 마음은 비교적 편안해 보입니다. 자, 정치인들의 부패와 거짓말에 지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지금 멕시코의 청렴한 대통령을 뽑은 얘기를 통해서 좀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주영 기자, 이번 주 또 열심히 취재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